백신 접종을 끝낸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청서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7월 15일부터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ILS 국세청이 3가지 세투를 모두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증가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 이자율이 7월 1일부터 약 1%포인트 인상된다고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중고차 값이 급등하면서 새 차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후 2주 지난 한인들이 한국을 직계가족 방문 또는 사업자 방문하려 할 때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격리 면제 신청서는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인적사항과 방문 사유 등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출발일부터 일주일 전에 보내 발급받은 후 출국해야 합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서 백신 접종을 끝낸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신청서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직계가족 방문 또는 사업차 방문으로 한국에 가려는 미국 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지금부터 총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7월 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려는 분들의 격리 면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받아 출국 직전까지 발급해드려 한국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월 초에 나가신 분들은 좀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인도적 목적에도 장례식 가는 분이 있고 또 직계가족 만나러 가시는 분이 있고 네. 또 학술적, 공익적 여러 가지 목적 카테고리가 있어갖고 살짝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거긴 종합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어떤 목적을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금씩.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격리 면제 신청서를 직접 관할하는 워싱턴 총영사관은 6월 28일부터 이메일로 사전 접수받아 7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출국하려는 한인들에게 적시의 심사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문 시 격리 면제를 받으려는 한인들은 첫째,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검색해 접속한 후 안전공지란에 올려진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한국 정부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서와 서약서 등과 함께 요구되는 증명서류들로 미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와 여권사본, 직계가족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류, 사업차 방문 시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지정된 이메일 exemption_usa@mofa.go.kr로 보내야 합니다. 당국의 처리에 일주일은 걸리기 때문에 출국 예정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신청서와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총영사관에 발급받는데 일주일은 걸리기 때문에 한국서 즉각 발급받아 스캔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 면제서를 미국서 발급받은 후에 출국해야 한국에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한인들은 출국 72시간 안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한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하며 한국 입국 6, 7일 후에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 8일 안에 음성 확인서를 또 내야 격리 면제를 계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의 강한 불만을 산 불합리한 조치들은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형제자매 방문은 아직까지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동반 자녀들도 여전히 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7월 15일부터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IRS 국세청이 3가지 세투를 모두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는 미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넌파일러 사인업에 이어 자격 유무를 즉각 알아볼 수 있는 자격 체크 툴과 매달 지급과 내년 일시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업데이트 포탈이 모두 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3,900만 가구에 사는 6,500만 명의 부양자녀들에게 1인당 $3,000 또는 $3,600씩 제공하기 위해 IRS 국세청이 3가지 새 툴을 가동하기 시작해 현금 지원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non-filer 사인업 툴을 지난주 발표한 데 이어 자격 유무를 즉석에서 알아볼 수 있는
엘리지빌리티 어시스턴트와 매달 입금 또는 내년 일시불을 선택할 수 있는 업데이트 포털까지 세 가지 툴을 모두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서 새로 가동에 들어간 엘리지빌리티 어시스턴트는 세금 보고 여부, 미국 거주 여부, 세금 보고 형식, 소득 등에 대한 질문에 하나씩 답변하면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업데이트 포털은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달 현금을 입금받거나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시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업데이트 포털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id.me.account 항목에서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매달 지원을 선택하면 1년치 차일드 텍스 크레딧 5세까지 $3,600와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 가운데 절반을 6개월로 나눠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매달 $250 내지 $300씩 입금받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1,800 또는 $1,500는 내년 4월 15일까지 실시하는 연방 세금 보고 시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반면 이번에 일시불을 선택하게 되면 매달 입금받지 않는 대신에 내년 세금 보고 시에 1년치인 $3,600 또는 $3,000를 일시불로 받습니다. 이 앞서 지난주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세 번째 새 툴은 non-filer 사인업입니다. 이 툴은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IRS에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non-filer들이 이름과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을 기입하고 은행 계좌 정보도 제출하면 두 가지 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은 물론이고 아직도 받지 못한 1차와 2차 직접 현금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아시안 증오 폭력 범죄는 최근 더 증가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에 의하면 주로 흑인 커뮤니티와 아시안 커뮤니티가 함께 공존하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안들을 향한 폭력 범죄에 대한 그 의도와 편견이 무엇인지 파악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해온 아시아 증오 사건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오 범죄를 경험한 약 300명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42%는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 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의 지역사회의 생계와 미래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인류학자는 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도미노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미노 효과란 어떤 하나의 사태가 원인이 되어 주변에 잇따라 비슷한 사태를 불러일으키며 확산되는 현상으로 현재 팬데믹으로 시작한 아시안 혐오가 정신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빗댄 용어입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혐오 범죄가 7% 감소한 반면 아시안을 겨냥한 범죄는 150%나 급증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도 아시안을 향한 범죄가 급증했으나 이번에 재발된 아시아 증오 현상만큼 심각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팬데믹 자체보다 증오 범죄로 인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에 아시아 태평양계 증오범죄 근절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인종차별을 경험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등의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이들 중 20%는 인종차별로 인해 유발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증오범죄를 겪고 이를 신고한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새학년 새학기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는 연방 스튜던트 론, 즉 학자 융자금의 이자율이 7월 1일부터 약 1%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기존의 연방 학자 융자금은 팬데믹에 따라 9월 말까지 제로금리와 상환 유예 혜택이 유지되지만 새로 받는 연방 스튜던트 론은 모두 인상됩니다.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지고 있는 스튜던트론, 학자 융자금 이자 부담이 7월 1일부터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방 차원의 스튜던트론, 학자 융자금 이자율이 매년 조정일인 7월 1일을 기해 약 1%포인트 인상된다고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연방 스튜던트론인 다이렉트 스탠포드론은 학부생의 경우 2.75%에서 3.73%로 오릅니다. 이는 2011년 7월에 3.4%일에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이자율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이자율이 4.3%에서 5.28%로 역시 약 1%포인트 인상됩니다. 학부모들도 신청할 수 있는 플러스론의 경우 5.3%에서 6.28%로 오르게 됩니다. 올여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2%가 대학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펩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5% 줄어든 이 펩사 신청서 제출자들은 9월 새학년 새학기를 위해 8월까지는 완납해야 하는 수업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인상된 이자율에 적용된 연방 차원의 스튜던트론을 이용하게 됩니다. 학자 융자금은 현재 4,500만 명이 무려 1조 7천억 달러를 융자받고 있어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이미 받은 학자 융자금의 경우 팬데믹에 따른 조치로 9월 말까지 이자 부과는 물론 상환도 유예받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상환 유예가 끝나 매달 상환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학자 융자금 빚을 $10,000 또는 $50,000나 탕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는데 금년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상원 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학자 융자금의 90% 이상을 탕감해 줄 수 있는 $50,000 탕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10,000 탕감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고차 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새 차의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 자동차 핵심 부품인 컴퓨터 칩의 부족 현상으로 중고차 값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제 아무리 인기 있는 차종일지라도 중고차 값이 새 차보다 낮아지는 게 보통인데 미국에선 요즘 반대로 나타나는 기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 중고차 딜러는 인기 있는 소형 픽업 트럭을 $30,000를 주고 사들여 중고차를 찾고 있던 고객에게 $33,300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9년형 중고차는 2년 전 새 차일 때 가격이 $29,000짜리였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새 차 가격보다 비싸진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은 지난 4월에 10%나 급등한 데 이어 5월에도 7.3% 더 올랐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5%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비상이 걸렸는데 중고차 값의 급등이 물가 폭등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새 차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인기 중고차들 중에는 2020년형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포드의 픽업 트럭 F150, 벤츠의 최고급 G 시리즈 SUV인 AMG 63 등도 중고차 값이 새 차를 뛰어넘은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1년에서 3년 된 중고차 모델 73개를 조사해본 결과 중고차 가격이 새 차의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미국 내 중고차 값은 지난 한 해 30%나 급등해 현재 중간 평균 가격이 $26,4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 값 급등세가 최근 들어 한풀 꺾이고 있어 새 차 가격보다 비싸진 기현상은 곧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고차 값은 지난주 0.75% 오르는 데 그쳐 17주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픽업 트럭과 SUV는 0.68% 올라 15주 만에 가장 적게 인상돼 한풀 꺾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칩의 부족 현상으로 저조했던 신차 출고가 풀리면서 새 차들이 더 많이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중고차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